아니 더 중요한 건 예. 박상영 스스로가 지금 함정에 빠져들어간 게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딴 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 오, 건데 네. 6월 그러니까 2023년 5월 24일에 네. 이 박상용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박상용이 하도 이제 뭘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겠습니다. 내가 변호사랑 상의해보고서 진술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이틀 후에 진술하겠다. 예, 그리고 네. 6월 25일에 바로 그 다음 날 이거 아까 그러니까 5월 25일에 바로 그 다음 날 서민석 변호사에게 박상영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 번만 부장님 한 번만 우리 저기 이화영 부지사 만나러 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려운 부탁인 거 압니다. 막 이렇게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아침에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서민석 변호사가 말하니까 뭐 저 때문에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딱 말하면서 제가 이 사람을 밤 늦게라도 그러니까 이 서민석 변호사가 안 된다고 얘기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밤 늦게까지 네, 붙잡고 하루 있겠다. 종일 데리고 걱정하지 있겠다.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일 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 24, 25, 26일 날 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봐야죠. 그렇지. 조서가 작성된 거 면밀하게 봐야죠. 봐야지. 왜 나왔는지. 만약에 네. 그때 정말 조서가 작성됐는지 그렇게 그렇게 되면 그날은 사실은 변호사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석 변호사가 거기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입회된 내용 날짜에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 말이 맞는지 박상영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실제 있다.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서는 조서도 작성 안 하고 실제 이 사람을 뭐라고 압박했는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특수부에서 조사받을 일이 없으시다 대부분 없다 보니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조사받아본 분들 얘기를 듣잖아요. 본인 경험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면담을 빙자해가지고 맞아요. 예. 서설을 합니다. 예. 오늘 내가 본 사건의 그런 관점과 기준을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남에게 네. 들은 게 아니네. 본인의 네. 경험담이네. 남한테 들었다니까 이렇게 안 믿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법조 출입 기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제 사실은 적지 않은 조서에 남기지 않은 면담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피의자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형성하게 도움을 주죠. 내가 오늘 조사할 내용은 이런 방향입니다. 이러저러해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인 화법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듣는 피의자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야, 나한테 이런 진술을 바라는가 본데? 이런 식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진짜로 그렇게 되고요. 제가 네. 사실 했던 수많은 아니고 좀 몇 개 있는 그 사건들 중에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피의자를 하루 종일 구치소에서 여기 검사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 9시에 데려다 놓고 밤 12시에 보내고 1시에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서도 하나도 안 적혀놓은 그런 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조서를 아예 작성을 안 해버린다고 하고요. 또 제가 경험한 기업인들 특수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요. 네. 기업인을 불러놓고 수사하면 이 중소기업이 공중분해된다. 그러면 20년, 30년, 40년 동안 기업을 일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 그렇지. 가족들. 그 가족들 다 날아가 버리고 구속되고 그게 걱정되잖아요. 야.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술을 뭐라고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니라 고민해 보시라고 하면서 네. 조서를 종이죠? 내밀었대요. 조서를 내밀었는데 본인이 답해할 게 거기에 다 적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날인만 하면 되겠다. 그런 네.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특수부들이 과거에 20년, 30년 해 왔었는데 이러한 어떤 수사를 한 번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어떤 진술에 의존하는 협박과 회유에 의존한 이런 조작 수사를 사실 반드시 처벌해야 되거든요. 이게 헌법에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의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8730님이 역시 경험자는 다르다 하셨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역시 경험자가 경험자는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구교영을 이야기하는데 구교영 김남국 얘기하는 이야기하는 얘기하는 거 아무튼 뭐셋 다 경험한 걸로 하시고 구교영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루이스님은 구교영 좋아 균형 잡힌 진행. 이런 거 읽어요? 균형 많이 잡혔나 봐요 오늘 보니까. 제레미님도 구교영 기자님 말이 귀에 쏙 돌아오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PD님께서 참 어려워하세요. 여기 이제 댓글에 노영희 김남국 욕설 에이, 중에서 뭔 소리예요? 구교영 이렇게 예. 칭찬만 골라내니까. 그래 우리 또 여기 아직도 아니 하고 있어요? 없어. 왜 하는 오늘 거야? 없어. 우리 이거 하지 마요. 오늘 없는 진짜 상황이고, 힘들어 아주. 오늘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누나. 이렇게 오늘만 우리가 없는 노영희 거야? 여사님 욕설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인기가 있으니까 욕설도 따르는 겁니다. 싫어요, 나는 진짜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네.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우리가 강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 지인, 가까운 정치인들까지 사실은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아, 거기 진짜 네. 나와요. 누구누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는데, 너가 입을 안 열면 어떻게 하겠다. 그 중에서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자기 부인을 뭐 잡아넣겠다. 아들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들을 잡아넣겠다. 혹은 법인카드 같이 쓴 누굴 잡아넣겠다. 네. 난리를 쳤는데, 거기까지 다 이해했대. 근데 이해찬 대표를 자꾸 건드리면서 이해찬 대표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를 이해찬 대표의 그 거명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뭐 2천만 원 든다 그러면서 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졌다. 나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님이 말도 안 되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해찬 대표님이 이미 정계를 은퇴했는데 무슨 사무실 거동이 그때 이 당시에 네.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무슨 사무실 운영비로 2천만 원을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그 검찰이 한 그렇죠. 행동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걔네들이 말한 그 내용 팩트 자체도 팩트가 말이 안 된다는 틀리다는 거죠.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수사 외적인 측면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낡고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잘 먹혀요. 그래요? 김성태 씨 그 접견 녹취록 있잖아요. 외부인하고 한 접견 녹취록인데 그 얘기가 나와요. 김성태 씨 근데 관련 아주 친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을 막 잡아 놓으면서 너 협조 안 하고 이거 이화영을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괴롭히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네. 처음에 그 사람이 태국에서 들어오게 된 것도 실제 자기 그 매제인지 매형인지 뭐 몇분지 그 금고지기를 이제 잡아넣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와가지고도 처음에 이제 협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협조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가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 다 이렇게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협조한다고 그러니까 다 하나씩 다 빼줬다는 거예요. 실제 이번에 그 녹취록에서도 박상용의 녹취록에서도 뭐 누구는 2년 할 거를 6개월만 구형했네. 누구는 빼준 이력이 나오잖아요. 그거 플러스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친한 그 사람 을 잡아 넣어가지고 주변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접견 녹취록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는데 내가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짜증나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누구누구에 대해 가오가 안 선다. 이제 이건 이제 남자 대 여자 뭐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가 이제 정확히 나오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 진짜 잘 맞아요. 먹혀요. 대장동 어. 사건도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맞아요. 유동규의 진술도 처음에 나오지 않다가 음. 갑자기 남욱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면서 유동규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 유동규가 기소돼야 될 것이 기소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러니까. 구형이 완전 가볍게 되고 남욱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좀 되다 보니까 예, 어떤 예. 생각 드냐면은 차라리 김성태한테 특검에서도 1차 특검에서 보면은 법조항을 고쳐가지고 조건부로 면책하는 조건을 건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김성태한테 좋아. 지금부터 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할 테니까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는 사실은 시험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게 현행법에서는 좀 그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역시 예, 예. 무경험자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 그렇죠. 경험 안 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런 거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은 그 사실은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심리학에도 밝으시니까 이게 박상용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게 보십니까? 쫄리니까 그런 거죠. 겁 많고 소심한 강아지가 자주 짖는다, 자주 문다. 이게 이제 그 수의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보세요. 이 박상용 씨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자기는 정말 코어의 언저리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나를 왜 안 껴주지? 뭐 이래서 막 정말 이렇게 절박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딱 그 자리에 앉혀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충성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지 해갖고 막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오버한다. 그러지 말아라. 해봤자 너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기는 아니라고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아래에서 샌드위치 됐다고 자기가 막 자꾸 얘기하잖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화영이 이제 유죄까지 받게 되고 별별 게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자기가 너무 좋았던 거야.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이가 비상계엄하면서 완전히 똥벌을 차면서 자기네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되게 그런 불안해지고 상황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나 혼자만 왜 총대를 매야 되지? 네. 나만 맞아요. 완전히 바보 되네? 이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이게 네. 박상용이 결국에는 이렇게 막 SNS 많이 하는 게 생존을 위한 아우성, 몸부림과 몸부림이라고 메시지.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더해서 이거는 본질은 조작 수사예요, 위법 수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박상용이 계속 이렇게 막 SNS에 나오면서 떠들면서 사법으로 이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야 될 걸 정치 투쟁하고 있어요. 정치적 사건으로 해가지고 딱 진영 문제로 맞아요. 이거 진영 문제가 네. 아니거든요. 수사를 통해 가지고 딱 확실히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위법 수사냐 아니냐, 조작 수사냐 아니냐 진실을 밝히면 될 문제인데 본인이 완전히 이거를 그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치 사건화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예, 게 그래서 우리 박상용 검사님이 보수의 영웅이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커뮤니티를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 예. 이분이 올린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됐으며 그 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적었어요. 발목을 잡고 있다 내가 보니까 윤석열- 지금 본인은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내 진정성을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건데 이 말을 본 우리 윤 어게인들은 화가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지금. 윤석열 세력은 우리가 지금 박상용이 무슨 말을 하고 수사를 받고 뭘 이야기하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딱 그거 한 문단에만 꽂혀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놈 못 쓰겠네. 네, 못 쓰겠네가 돼버렸기 아니,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 그리고 이 박상용 씨가 스스로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가지고 나 정치 안 할 겁니다. 불출마 선언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수사 받으면 원래 출마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재훈님이 김남국 변호사님 안산 출마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출마하셔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관측을 좀 해보게 되고 백수 탈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갱상도 친구님도 김남국 변호사님 안산에 꼭 출마하세요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셨고 네. 우리 파포로브님은 노영희 박사님 트럼프 심리도 분석해 주세요 하셨는데 뭐 다음에 이제 또 해야겠네요 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